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퇴역 군인들이 거리로 나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단 한 마리의 개가 미국 의료계의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제향군인병원에서 40년간 군의관으로 일해온 마이클 스톤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 진돗개 하늘의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시카고 제향군인병원 7층 정신과 병동의 분위기는 그날따라 더욱 침울했습니다. 병원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40년 군의관 경력을 마치고 은퇴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맡은 PTSD 치료 프로그램이 결국 실패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병원장은 6개월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방정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어요.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거치며 제가 지켜본 수많은 젊은이들의 무너진 영혼들. 그들을 위한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시카고 의학협회 연례 모임에 참석한 것이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계 신경과 전문의 김민호 박사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거든요. 김 박사가 베트남에서 복무했냐고 물으며 맹호부대를 아느냐고 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68년 메콩델타 중상을 입고 정글에 고립된 저를 구해준 한국군 특수부대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으니까요. 그 한국 군인의 눈빛만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한국에 5,000년 역사를 가진 특별한 개가 있다며 진돗개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치료견 프로그램은 이미 병원에서 시행 중이었고 골든 리트리버와 라브라도 등이 활약하고 있었지만 성과는 미미했으니까요. 김 박사는 일반 치료견과 진돗개는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진돗개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고 특히 전쟁 트라우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자신했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동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육군 제대군인 재활센터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공황 발작을 일으킨 군인을 10초 만에 진정시키는 장면이었죠. 미국의 최고급 치료견이 30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단숨에 해낸 겁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로 돌아와 김 박사가 건네준 자료를 밤새 연구했어요. 진돗개의 역사는 BC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한반도 남쪽 진도라는 섬에서 순수 혈통이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진돗개의 뇌파가 인간과 97% 동기화된다는 서울대 연구 결과였죠. 서양 개들의 동기화율이 고작 45%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에게 전화했어요.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한국에서 특별한 들치료법을 들여오겠습니다. 한국 진도에서 특별한 진돗개를 데려오기 위한 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진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진돗개가 미국 병원의 정식 치료견으로 입성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요. 더군다나 저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구조된 인연이 있으니 운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도로 향하는 길, 처음 보는 한반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됐죠. 진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마리의 순종 진돗개가 제 앞에 일렬로 앉아 있었어요. 마치 군대 사열식 같았습니다. 보존협회 회장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특별한 혈통으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귀인의 감정을 읽기 위해 길러진 감정견 계보를 이어받은 진돗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아있던 3살 된 흰색 진돗개였죠. 그의 이름은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다른 개들은 경계했지만 하늘만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깊은 눈빛이었죠.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다른 개들이 기본적인 복종 훈련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동안 하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시한 명령은 무시하면서도 제가 의도적으로 숨긴 불안감을 정확히 감지하고 다가와 제 손을 하차주었죠. 보존협회 관계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은 원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훈련이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저와는 특별한 교감을 나눈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협회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진돗개는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훈련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늘은 놀라운 여행 매너를 보여줬어요.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자 객실 승무원이 케이지를 별도 공간으로 옮기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주변 승객들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불안 증세가 있는 승객 옆에 앉아 그들을 진정시켰죠.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라 한국의 5,000년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치유의 비밀병기라는 것을요. 미국 의료계가 뒤집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에 하늘을 데려온 첫날,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수석 정신과 의사 톰슨은 코웃음치며 말했어요. 이국적인 강아지로 PTSD를 치료하겠다니 스톤 박사님도 은퇴 전에 정신이 나가셨나 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훈련된 골든 리트리버도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동양에서 온 하얀 개가 해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 잭 윌리엄스였어요. 7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는 50여 명의 전문의가 치료를 포기한 난치 케이스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하늘의 행동이 변했어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잭의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은 잭의 손등에 코를 살짝 대고는 낮게 울었어요. 그러더니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잭의 눈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죠.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잭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하늘의 머리를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그의 손이 하늘의 머리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 7년 만에 처음 내뱉은 단어였어요.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하늘과 잭의 세션은 매일 계속됐어요. 3일째 되던 날, 잭은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폭발했던 날이에요. 저는 그 폭발 속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톰슨 박사는 하늘이 위생 규정을 위반한다며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치료견 협회 대표까지 동원해 진돗개는 공인된 치료견 품종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잭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7년간 휠체어에 의존했던 그가 일어나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에 빠졌죠. 잭이 말했어요. 하늘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제 영혼을 읽는 치유자입니다. 이 개가 없다면 저도 없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톰슨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장이 결정을 내렸죠. 하늘 프로젝트에 3개월 시범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진돗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물었죠. 김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서양 의학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한국의 진돗개는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전설이 시작됐어요. 미국 의료계가 깨지 못했던 침묵의 벽을 한국 진돗개가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잭의 기적적인 회복 이후 병원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의료진들이 이제는
하늘의 스케줄을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장 난치성 환자들을 하늘에게 의뢰하는 일이 늘어났죠. 하늘의 치료 방식은 기존 의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40분 세션 동안 하늘은 환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어요. 공격적인 환자에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위협적이지 않게 눈빛으로 소통했고, 우울증 환자에겐 몸을 기대어 따뜻한 체온을 나눴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약물 과다복용 환자의 경우였죠. 하늘은 그들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자신의 리듬에 맞추도록 유도해 안정을 찾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의료 전문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늘의 소문을 듣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죠. 미국의 최첨단 의학 기술과 비교해 한국 진돗개의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가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개발한 PTSD 약물 치료의 성공률은 23%에 불과했어요. 하늘의 치료 성공률은 현재 89%를 기록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혁명입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병원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온 재향군인들과 그 가족들이었죠. 하늘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국방부 의무감이 직접 하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국방부 의무감 방문 당일, 하늘은 또 한 번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의무감이 데려온 환자는 아프간에서 부상 후 극심한 환각에 시달리던 대령이었습니다. 미 육군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였죠. 하늘은 대령을 만나자마자 특이한 행동을 보였어요. 갑자기 방 안을 빙글빙글 돌더니 대령의 왼쪽 귀 근처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이 의아해하며 즉시 CT 스캔을 지시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측두엽 근처에 미세한 파편이 발견됐어요. 이전 스캔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수술 후 대령의 환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무감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늘은 어떻게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한 파편을 감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제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진돗개는 인간의 뇌파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다른 개들보다 47배 뛰어납니다. 이건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자연 선택된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활짝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국방부에서 진돗개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 지원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하늘은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라 미국 의료계의 새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지원이 결정되고 하늘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어느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하늘의 아침 산책을 위해 병원 뒤뜰로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하늘을 보는 순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하늘을 급히 데려갔지만 수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난감했죠. 김 박사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그는 즉시 화상회의로 연결해 하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중독 증상 같다며 혈액 검사를 지시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혈액에서 미량의 스트리크닌이 검출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해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그러나 더 급한 건 하늘의 목숨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수의학 병원에서도 진단은 암담했습니다. 중독이 진행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났고 해독제 반응이 미미하다는 거였죠. 48시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앞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하늘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곧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톰슨 박사를 비롯한 몇몇 의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로비스트들의 개입 정황도 포착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김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 한의사를 급파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법상 한의학 치료는 인정되지 않았죠. 병원장은 고민했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 기록 없이 한의사의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24시간 후 서울대 한의학과 최고 권위자 박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단 하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천년 산삼과 20여 가지 한약재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침을 놓고 한약을 먹였죠. 서양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기적은 12시간 후에 찾아왔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던 하늘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을 핥기 시작했죠. 병원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의학 전문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미국 최대 제약회사의 로비스트가 하늘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늘의 성공이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기존 시장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샀고 결국 하늘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경호팀이 배치됐습니다. 위기를 넘긴 하늘은 이제 단순한 치료견이 아닌 한국의 의학혁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미국이 100년간 쌓아온 의학체계가 한국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중독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가 된 후 미국 의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늘의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과학적 동양 미신이라며 비난하는 세력도 있었죠. 국립정신건강연구소 NIMH가 나서서 공식 연구를 제안했어요. 연구팀이 꾸려진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은퇴한 신경과학 권위자 로버트 슈워츠 박사였어요. 그는 40년 전 제가 의대생 때 발표했던 감정 공명 이론을 기억한다며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스톤 박사님의 이론이 맞았어요. 당시엔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인간의 감정이 특정 주파수로 전달될 수 있다는 가설이 하늘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시작됐어요. MIT에서 개발한 최첨단 뇌파 측정 장비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늘과 환자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다는 건 모두가 눈으로 확인했지만 기계로는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았죠. 그때 김 박사가 한국 서울대 연구팀을 소개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감정 공명 측정기는 미국 장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기계가 디지털 신호만 잡아낸다면 한국의 장비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죠. 테스트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하늘이 환자와 접촉할 때 두 생명체 사이에서 미세한 감정 공명파가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공명파가 환자의 뇌 속 편도체와 해마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트라우마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들이었죠. 서울대 연구팀은 더 충격적인 발견을 내놓았습니다. 진돗개의 DNA에는 공감 유전자라 불리는 특별한 유전자 변이가 있었어요. 이 유전자는 다른 개 품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의 공동 검증이 이루어졌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하늘과 같은 진돗개는 인간의 정신적 고통을 감지하고 중화시키는 타고난 능력이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발표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전 모두가 비웃었던 이론이 한국 진돗개를 통해 마침내 증명됐습니다. 서양 의학이 약물로 눌러왔던 것을 동양의 지혜는 조화로 치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하늘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5000년 한국 해안이 미국 의학혁명 일으키다. 진돗개 유전자, 차세대 정신의학의 열쇠되다. 이제 하늘은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의학혁명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과학적 능력이 증명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백악관에서의 만남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국 최초의 명예의료 훈장을 수여했죠. 전국 방송으로 중계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통령은 역사적인 선언을 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을 전국 제향군인 병원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우수한 진돗개를 추가로 도입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감독하게 됐죠. 5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환영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함께 한국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마중 나왔죠. 미국을 정복한 진돗개의 은인이라는 현수막이 공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숨가쁘게 진행됐어. 진돗개 보존협회에서는 특별 혈통의 진돗개 10마리를 미국 프로그램용으로 선발하는 행사가 열렸죠.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관영 매체가 진돗개의 기원이 사실은 중국 샤페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중국 기업이 감정공명 치료에 대한 국제 특허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진돗개 DNA 국제검증단이 구성됐고 고려시대 벽화에서 발견된 진돗개 그림과 고대 유물이 증거로 제시됐어요. 국제유전학자들의 분석 결과 진돗개의 유전자는 최소 5,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선 제가 국제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게 구조된 비화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저를 구한 한국 군인의 눈빛과 하늘의 눈빛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줬죠. 귀국 비행기 안에서 김 박사가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한국 정부가 저에게 보국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진 빚을 하늘을 통해 갚게 되었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한미 진돗개 치료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6개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제향군인 병원에 배치된 진돗개들은 93%의 치료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이는 기존 약물 치료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연방정부의 제향군인 의료비 지출이 30% 감소했다는 놀라운 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하늘은 이제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하늘,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겠다며 천문학적인 판권료를 제안해왔죠. 하지만 명예와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수많은 인터뷰 요청과 강연 제안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유명세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죠. 은퇴를 결심한 저는 자서전 하늘 두 나라를 잇따를 출간했어요. 출간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42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모든 인쇄는 제향군인 가족지원재단에 기부했죠. 지금은 하늘과 함께 버지니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늘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예요. 가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특별 사례를 위해 하늘과 함께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새끼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치유의 기적을 전하고 있죠.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지혜, 그 대단한 이야기의 시작은 단지 한 마리의 작은 진돗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화려한 기술이 아닌 오랜 세월 쌓아온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만든 기적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